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프테리아라는 감염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프테리아,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텐데, 우리가 사실 파상풍 100일의 디프테리아라는 백신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디프테리아라는 감염병은 이 균이 형성하는 독소에 의해서 이런 점막이 침범을 당하고 이때 백혈구와 박테리아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 찌꺼기들이 집합을 이뤄서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막을 우리는 위막이라고 부르는데 회백색의 위막을 동반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감염병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디프테리아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지만 개발되고 나서는 그 환자들의 발생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국내에서도 1987년 이후로는 더 이상 환자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지는 않은 그런 시기에서는 디프테리아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 외에도 인도,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이런 국가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지는 않아서 디프테리아에 대한 유행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유입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프테리아가 임상 증상을 나타내기까지 잠복기는 평균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고 디프테리아 균이 침범한 점막, 예를 들어서 호흡기 계통을 침범했거나 피부를 침범을 했을 경우에서는 그 부위에 이 위막, 회백색의 위막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발열, 오한, 기력 저하가 동반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인후 쪽에 침범할 경우에서는 인후부에 회백색의 막을 띠는 위막을 형성하고 코에 위막을 형성하는 경우에서는 코피와 함께 동반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동시에 이렇게 경부 림프절 비대를 통해서 마치 목이 황소처럼 두꺼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쪽에 침범을 할 경우에서는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궤양이 형성되고 이때 위막이 동반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주로 몸통보다는 팔다리에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디프테리아가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심장 쪽을 공격하거나 여러 가지 신경을 공격해서 삼키는 게 어렵다거나 내가 평소에 숨 쉬는 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다거나 이런 마비 증세가 위험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하기까지 이를 수 있는데 그 비율이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세 이하의 소아나 40세 이상 성인에서 특히나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침범한 부위의 점막에 그쪽에서 검체를 통해서 위막이 있을 텐데 그 검체를 모아서 배양하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진단이 되면 그때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항독소, 중화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항독소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서 국립의료원에 신청을 해야 되고 따라서 적절하게 진단하고 최대한 빠른 시점 안에 치료제를 구입해서 환자한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항생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병의 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경우에서는 사실 그 경과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은 아니지만 전파력을 차단하는 목적, 그리고 추가적인 독소를 형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국소 부위의 감염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 종류와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프테리아가 위험한 이유는 전파력이 또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6명에서 7명으로 한 사람이 감염되면 이렇게 7명까지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진단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에서는 이 전파율이 4일 이내에 소실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만약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겠죠. 격리는 이게 비말을 통해서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격리를 해야 되고 항생제가 투여하고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두 번의 검체 채취를 통해서 모두 음성이 확인돼야 되는데 두 번의 검체 채취 시점이 적어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채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디프테리아 환자가 깨끗하게 회복을 했을 때 이전에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프테리아를 알았다고 해서 디프테리아에 대한 면역이 획득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디프테리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예방적으로 이전에 예방접종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항생제를 투여할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분도 디프테리아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단은 뭐 밀집 시설을 방문한다거나 이렇게 소아와 접촉하는 등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7일간 아까 말씀드린 위막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뭐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나 발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면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디프테리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백신 접종이 그만큼 강조되고 제가 해당 부분에 대한 DTP 접종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